안녕하세요, 장검사원입니다. 오늘 토요일이고요. 토요일에 알바하고 좀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이제 햇빛이 조금 밝아가지고 안경을 착용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 이제 토요일에 이렇게 했는데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볼 게 있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뭐 주요 이슈는 뭐였냐면 이제 매연 부적합 차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매연 부적합. 자, 그런데 여기 뭐 대부분 그래요. 대부분 많은 곳들이 이제 뭐 고객 확보 차원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고객 확보 차원인 것 같은데 그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오래된 차 아니더라도 매연이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. 주로 뭐 현대 기아 자동차가 주로 매연이 많이 나오죠. 그 중에서 어려운 차들, 그러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들을 예를 들자면 그 소렌토 1세대,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로 되어 있는 소렌토 1세대, 그게 매연이 많이 나와요, 그 차가. 그래서 진짜 매연이 많이 나오고 관리를 안 하면은 굉장히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. 그리고 뭐 현대 자동차에서는 그 산타페 2세대 산타페가 있어요. 그 차량도 매연을 그 배출 검사를 할 때 그 타는 요령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D4 CB 엔진이 아니죠 D4 CB 맞을 거예요. D4 CB 엔진하고 D4 HA 뭐 이런 거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D4 EB 하여튼 그거는 포토에도 들어가긴 하는데 산타페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그 요령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매연 배출 검사를 하게 돼요. 뭐 가스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뭐 부적합 나오면 뭐 부적합 치고 수리해오라 뭐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. 해봐도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비싸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야기할 만합니다. 그런데 디젤차 같은 경우 소렌토 같은 거 1세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수리 한번 하면은 뭐 플러싱 하고 인젝터 클리닝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몇십만 원씩 막 50만 원 넘어가고 막 그래요. 어떤 건 막 80만 원씩 거의 막 100만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수리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뭐 매연이 매연이 안 나오냐 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자동차 검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차량들이 좀 애로사항이죠. 제가 예전에 이제 근무할 때 최근에 근무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수리하라고 했습니다. 무조건 그냥 부적합이 나오면 수리해가지고 다시 오라고 했고 두 번째 재검사인데도 수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뭘 했는지 뭐 제대로 밝히지도 않아요. 수리를 뭘 했으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없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 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부적합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문 정비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라. 정비한 후에 그 전문 정비 업체에서 수리하게 되면은 전문 정비를 했다라는 그 확인서를 발급해 주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라. 그거를 두 번 부적합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 번째 검사일 때는 그거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. 1년 번호를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.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처음에 자동차 검사원을 배울 때 했던 방식을 여기도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.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타는 거예요. 합격이 나올 때까지 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차가 매연이 많이 나온 차인데 한 번 타든 두 번 타든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안 나오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것은 FM대로 하고 뭐 관능이나 그죠? 그런 것들은 뭐 FM대로 한다고 해요. 뭐 생략하는 거 없어. 다 봐. 차대 각자 이런 거 다 보고 뭐 라이트 뭐 후퇴등 LED 뭐 이런 거 안개등까지 뭐 안개등은 시정 공고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까지 다 확인을 해요.
그러면서 매연 배출 검사에서는 자꾸 이렇게 편법을 한단 말이에요.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. 이것은 결국에는 FM대로 하는 게 아니다,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. 어느 정도 오너 입장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. 근데 그런 데는 검사원들이 굉장히 힘들죠. 또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몇 번씩 해가지고 합격이 나왔는데 이 고객한테 이거를 뭐 우리가 진짜 고생해가지고 합격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,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. 그렇게 오래 하면. 그럼 왜 오래 걸리냐, 뭐 이런 불만, 뭐 이런 이야기만 듣지, 고맙다 잘해줘서 뭐 그런 얘기 듣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어떨 때 그런 이야기를 듣냐면, 오히려 부적합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오게 해서 수리를 하고 또 부적합이 나와가지고 또 수리를 해가지고 그때서 합격이 되면은 그때는 되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요. 오히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꾸 검사원들만 힘들게 이런 식으로 몇 번씩 타고 나올 때까지 타고, 뭐 방법이 변화가 없잖아요. 변화가 없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연이 나오게끔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. 그거는 좀 우운을 바라는 거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이제 차량에 뭐 EGR 밸브를 탈거를 해가지고 매연을 덜 나오게 조작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,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어차피 해줄 거라면 그냥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. 대부분 호수를 뺀다든지 뭐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호수를 빼면은 이제 매연이 0이 나오니까, 그런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연은 나와야 좀 그래도 그럴만 하잖아요. 이게 그 빔스에 그래프가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프가 안 나와요. 이거는 자체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러니까 배출 프로그램에서 뭐 자스텍이든 다산이든 이 자체 프로그램에서 그래프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서는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수치만 보는 거죠. 수치만. 뭐 이런 이제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연이 좀 나오고 있구나, 근데 합격 그 선에 적합 선 안에 있구나, 뭐 요 정도만 표시를 하면은 되거든요.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해줄 거면 몇 번, 막 3번, 4번, 5번씩 탈 게 아니라 그냥 이 차는 좀 매연이 많이 나온 차다, 그냥 한번 타보고 좀 매연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그냥 뭐 막고 타든지 호수를 빼고 타든지 둘 중 하나로 해가지고 그냥 한두 번에 끝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은 좋잖아요. 근데 이거를 어거지로 막 될 때까지 타고 있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, 참 알 수도 있어요. 알 수도 있고, 이런 그 삭제하고 타고 그러면 그 로그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 몇 번째인 건지 다 나옵니다. 어쨌든 어차피 다 나와요. 삭제를 해도 그게 완전히 다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이 있는데,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하자.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. 어차피 해줄 거니까. 아니, 안 해줄 거면은 그냥 확실히 안 해주고 그냥 수리해오라고 하고. 자, 이런 것들을 우리 검사소에서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뭐 여기만 그런 거 아닙니다. 대부분 많은 곳들이 이제 그런데, 또 어떤 곳들은 뭐 관능을 보지 않고 왜냐면 이제 인원도 없고 막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 검사소마다 소장의 재량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서 어떤 게 옳다, 어떤 게 맞다,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어요. 그래서 각자의 그 소장의 재량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검사를 진행하면 되는 건데, 어쨌든 이제 저는 뭐 여기 와가지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하라는 대로 이제 하는 거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쉬운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, 제 입장에서는.
금방 쉽게 끝날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,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몇 번 오늘 그 소렌토도 몇 대가 들어왔었고, 또 산타페도 그 2세대 그 차량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 대는 그냥 뭐 한 번에 잘 합격을 했던 것 같고, 한 대는 두 번째 합격을 했고, 산타페 같은 경우에. 근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한 대는 세 번에 합격을 했고, 또 한 대는 한 5번인가 탔는데도 뭐 재선에서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, 이제 뭐 다른 사람이 해결을 하는 것 같은데,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점심 먹을 때 뭐 해결이 하는 것 같은데,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.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. 뭐 저가 이 소장의 역할을 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. 물론 이제 그런 부담 없이 그 오너에 대한 지시 없이 그런 터치를 안 받기 때문에 뭐 그렇긴 했던 거기도 있습니다만은 뭐가 옳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. 자꾸 자꾸 이렇게 검사원들에게 어떤 불리한 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만, 스스로 좀먹는 행위를 하면은 계속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. 니네 검사 똑바로 안 하지 않느냐, 그러니까 니네 무슨 할 말이 있냐, 무슨 뭐 탄원서를 무슨 내냐,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부터 스스로 제대로 해놓고 무슨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지, 그렇지 않고서는 명분이 약합니다. 그래서 정도 검사를 하고 옳게 맞는 딱 그 법규에 맞게 편법 없이 불법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또 짧게 혹은 길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